시누이한테 시시콜콜 누나 나 지금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자줘 누나 이러고 있잖아요. 결혼한 지 이제 2년하고도 반이 조금 넘은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시기에는 혼인기간이 조금 짧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제가 사연을 읽어보니 보내실만 하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연자분은요,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요, 연애할 때 진짜 믿음직하고 아주 든든하고 이런 모습이 딱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알고 보니 마마보이가 아니고 누나보이였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 누나가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들었죠. 그런데 누나가 일찍 결혼을 하고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하고는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대요. 시부모님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누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시누이가 더 빡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외에 계신다고 하고 마주칠 일도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리고 연애 신혼부부와 다를 것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배가 불러오고 이제 입덧을 하고 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나 집에 혼자 있는데 적적하니까 좀 놀러 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셔도 뭐 거부감도 들지 않고 당연히 며느리 된 도리로 가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와도 시어머니와 생활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는 우리 사연자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요한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배불러가지고 정신없고 산통하고 출산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 남편이면 좋거든요. 왜냐면 그때 막 정신없어 막 아파 죽겠어 이렇게 하고 민망한 자세로 누워서 막 내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옆에 불편한 시댁 식구들이 있다면 당연히 싫죠. 저 같아도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이 예정일보다 조금 빠르게 갑작스럽게 양수가 탁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급하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그때 출장 중이셨던 거예요. 자기야, 나 지금 나 산통 빨리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자기야, 나 지금 출장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미팅이어서 나 못 가는데 어떡하지? 누나가 지금 왔잖아. 누나한테 대신 가주라고 할까? 무슨 누나야, 내가 그럼 혼자 가면 갔지. 옆에서 어떻게 시누이가 있냐? 됐어, 나 그냥 혼자 갈게. 당신이 못 오면 그냥 나 혼자 가서 있어도 되니 시누이는 절대 오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무가내였던 거죠. 그 병원에 보호자가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지방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시누이가 옆에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서 자기가 붙어 있겠다고 한 거예요. 정신없는 와중에 가라고 더 말씨름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불편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통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무통 주사 맞으면 그래도 통증이 없고 한데 우리 사연자분은 무통 주사가 듣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참아가면서 10시간 진통을 해가지고 자연분만을 성공했습니다. 출산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회복실로 돌아와가지고 남편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수고했다, 자기 너무 고생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죠. 자, 그런데 남편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나 진짜 힘들었어. 자기 언제 올 수 있어? 여보 고생했어. 근데 우리 누나한테 들어보니까 자기 애 쉽게 나왔다면서? 근데 엄살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누나도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지. 나 이따가 누나 만나가지고 소고기 좀 사줄게. 누나가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겠냐? 뭐라고? 고생한 건 나지 무슨 누나야. 무통주사도 안 먹어가지고 10시간 동안 진짜 죽다 살아났다고.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다 인정해 줄 테니까 좀 쉬고 있어. 나 누나랑 고기 좀 먹고 나중에 좀 갈게 애기 보러. 알았어, 끊어. 우리 사연자분은요 10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시누이가 남편한테 쉽게 나왔다고 얘기한 거에서 쎄한 느낌이 들었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시누이라고 내가 마음을 조금 너무 마음 좋게 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 어떻게 좀 넘겨봐야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정말 작은 에피소드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연자분이요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시누이가 카톡으로 사사건건 너 어머니 생신 때 뭐 할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러려니 넘겼었는데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모유수유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달 동안은 모유 수유를 계속 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젖을 잘 물지도 못하고 이제 좀 있으면 맞벌이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단유약을 먹어가지고 젖을 빨리 좀 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나야? 거기 몇 시지? 내가 지금 미국이어가지고 시차를 잘 모르겠네. 네, 지금 새벽이긴 한데요. 형님, 그래도 좀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진짜 이것까지 구질구질하게 내 입으로 다 가르쳐야 하나 싶기는 한데, 서재, 단유약 먹는다며? 모유 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친정 엄마한테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아니, 애기가 똑똑하게 자라려면 무조건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무슨 단유약을 먹어? 상훈이한테 올케가 진짜 모자란 구석이 많다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 진짜 생각 없이 행동을 할 줄 진짜 몰랐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집 아들 이야기인데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댁 어른이 얘기를 하면은 조금 알아먹어. 내가 그리고 이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올케, 상훈이랑 지금 잠자리도 안 한다며? 애 낳고 이 정도 기간 지났으면 몸 다 회복된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얼마나 손이 귀한 집안인데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상훈이가 그거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하던데? 상훈이가 밖으로 나돌아야겠어? 일주일에 2번은 해줘, 알겠지? 아니 이거 네? 그래도 우리 시누이니까 시댁 어른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은 무슨 얘기를 해도 꾹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부부 잠자리까지 일주일에 2번 하라고 지적질하는 시누이의 얘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이요, 말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요, 프로젝트도 기가 막히게 끝내고 하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던 거죠. 차분하게 형님에게 할 말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 형님! 차분하게 형님에게 할 말을 다. 형님 모유수유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형님도 모유수유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첫째 조카 상태를 보아하니 모유수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모유수유 한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다 총명한 건 아닌가 봐요. 아니, 그리고 형님 일주일에 잠자리 2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형님도 잠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보죠? 어쩐지 저희 상훈 씨가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슨 짐승 마냥 맨날 달려들던데 유전적인 거였나 봐요. 어머, 우리 애도 그러면 진짜 안 될 텐데. 그리고 자꾸 모유수유랑 잠자리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저수부인 바란다. 형님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아니 형님께서 워낙 아메리칸 스타일로 동생 부부 잠자리 관여하시길래 쪼크를 즐기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형님 지금 여기가 새벽 3시거든요. 그럼 시차 때문에 저녁에 전화 받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를 조금 삼가주시고요.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문자나 카톡으로 시간 봐가면서 부탁드릴게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다가 이 정도는 선을 넘었다 싶어가지고 할 말을 딱 하셨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회사에 갔다 돌아왔는데요. 아주 난리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당신 뭐야? 뭐 졌어 보임? 미친 거 아니야? 당신 그렇게 우리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 누나도 무시하고 나도 무시하는 짓이야, 알아? 여보, 정신 차려.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한테 당신이랑 일주일에 2번씩 무조건 잠자래. 내가 이걸 왜 신우이한테 들어야 되는 얘기야?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끼리 해결해야지. 그리고 신우이한테 우리 몇 번 잤는지 내가 뭐 했는지 그런 거 다 얘기하니? 뭐야, 내가 마마 보이는 들어봤어도 누나 보이는 처음 듣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부간의 신뢰가 없어지는 거잖아. 야, 너 지금 이러는 거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야, 알아? 시가족을 그렇게 멸시해도 되는 거야? 누나가 무리한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부부간의 잠자리 너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누가 봐도 남편이 시누이의 편을 들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나와 같이 가정을 이룬 아내잖아요. 아내가 지금 출산하고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단유를 하게 되는데, 아니 지금 단유에서 잠자리 관계까지 이렇게 넘어갈 일인가요? 이 사연자분의 남편 상훈 씨는요, 일단 자기 누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것에서 이미 열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분한테 미안하다,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계속 사연자분을 무시하고, 우리 누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이랑은 못 살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 집은 애기가 귀하니까 내가 애 다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너랑 잘못했어, 누나가 얘기할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궁금하신 점은요, 시누이가 이렇게 부부 사이에 간섭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남편이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누나의 편을 들면서 아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지금 그쪽 집안에서는 우리 집이 더 재력이 좋다,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우리 애를 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육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누이가 동생 부부의 잠자리 횟수까지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민법 840조에는요,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제1호부터 6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가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요. 직계 존속은요, 우리의 바로 위에 있는 대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따지면 위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되는 거죠. 시누이는 직계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혼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요,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게 뭐냐? 내가 배우자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나한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시누이한테 시시콜콜 부부 사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나, 나 지금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자줘, 누나,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사연자분이 적극적으로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가 이 사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종속돼서 시부모님들과 시가족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행동들이 지속되고 남편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요, 민법 제840조 제6조에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시댁에서 우리 집이 더 재산이 많고 우리 집 손이 귀하니까 아이는 무조건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아무리 사실은 아빠가 가정적이다라고 해도 아이가 필수적으로 엄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잠을 재우고 모유 수유를 하고 그냥 분유를 먹인다라고 하더라도 역할에 따라서 엄마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시댁이 뭐 엄청난 재벌가다 어쩌다라고 하더라도요, 아이가 영유아기여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다 라고 한다면 엄마가 좀 더 양육권에 유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의뢰인분들이 그럼 저희가 몇 %로 유리한가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몫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100%예요, 90%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연도 이렇게 솔루션 드렸는데요. 아니,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시댁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데가 있다고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나도 우리 집에 완전 귀한 딸인데 왜 제가 그 집에 다 맞춰야 하는 거죠? 여러분, 참지 마시고요, 그쪽에서 예의 없이 한다면 우리도 정확하게 지적해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합시다. 참지 마세요. 오늘 사연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요, 아래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나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거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께 속 시원한 솔루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너무 궁금하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